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갤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에 집 한 채를 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죠. 집값은 점점 오르지만 소득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내 집 마련, 결국 올해도 이대로 포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숨겨진 방법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셔서 내 집 마련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저희 부동산 가이드 한 주의 마무리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우아미 이사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고요. 이번 주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좀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한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해가 좀 쨍쨍해갖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도 이 주간 동향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의 아파트 매매 주간 동향 말씀드릴 텐데요. 4월 셋째 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0.1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좀 주춤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좀 기록을 하고 마이너스 상승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강남 3구 중에서 이 송파구가 9주 만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가 0.07%로 상승 전환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 서울 전체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외곽 지역에서는 매매 그리고 전세의 상승률이 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 서울의 외곽 지역을 넘어서 비규제 지역에서는 이제 경기도권으로 좀 상승세가 확산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매의 이 주간 상승률 좀 가장 많이 올랐던 자치구 살펴보면요. 강서구가 0.31%고요. 관악구가 0.28, 성북구가 0.27, 동대문구가 0.25%입니다. 우리가 주간 상승률임을 감안하면 아주 상당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도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세는 상승률뿐만이 아니라 전세의 매물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실제 그 시장에서는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고요. 전세의 상승률이 평균이 0.22%인데요. 이 전세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의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더 이 상승세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자치구가 성북구인데요. 0.39%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매매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과 그리고 실제로 이 시장에서 매물이 너무 없어버리기 때문에 많이 불안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기 힘듭니다. 정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만큼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서 투자를 먼저 해놔야 될지 그리고 이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이 재개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은데요. 그런 곳들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동산 관련된 어떤 고민도 괜찮으시니까요.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그 고민 지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동향과 함께 또 오프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나날이 깊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보고 있는 곳을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재개발로 눈을 또 돌려봐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그 고민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자리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나누나요? 네, 1대1 상담,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투자하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 자본주의 시장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투자는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투자 중에서도 좀 안전한 자산이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네, 이 아파트는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개발에 좀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주택 산정 제외를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 것들이 바로 이 재개발 투자인 것 같습니다. 재개발 투자할 때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금액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제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적당한 금액대별로 이 지역들을 좀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억대부터 해서 5억대까지 다양하게 나한테 어느 지역이 맞는지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대1 대면 상담 신청 주시면 저와 함께 어느 지역을 투자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콕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돼서 평소 좀 고민 많으셨다면 한번 참석하셔서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전화 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먼저 전화 연결한 다음에 또 지역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바로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예, 저기 응암동 백년산 파크자이에서 지금 거주 중인데요. 네, 앞으로 호재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같이 억지도 많고 아파트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를 매도 후에 이제 갭 투자도 하는 게 맞는지 네,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좀 추가로 지금 주택수 제외되는 거 갭 투자한 게 하나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저기 아파트 매도해서 해도 되는지 한번 그것 좀 상황으로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고 동시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 아파트의 전망과 함께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고 추가적으로 주택수 제외되는 곳을 지금 투자하신 곳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곳에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현재 아니요 투자한 거는 상관이 없고요. 예. 아파트 매도 어디로 해야 될지 그 사항만 좀 알고 싶어서요. 아, 매도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신 거세요? 네네. 갭 네. 투자도 해야 되는지. 네. 그것 좀 한번 매도하신 후에 추가적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신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백능선 파크자이라고 하셨죠? 예. 네네네네. 여기를 지금 매도해야 되는지. 네. 네. 매도하고 어디 가실 거예요? 지금 앞으로 갈 곳은 아직은 생각은 못했고 네. 이거를 팔아서 갭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네. 요즘같이 좀 살기가 힘들고 억지도 많고 그래서 네. 아파트 투자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네. 매도해도 괜찮을지 네. 그래서 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네. 여기에 실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실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또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그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하실 거잖아요. 예. 매도를 해버리고 이제 팔아치워버릴 건 아니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할 어떤 곳일지를 조금 이제 좀 가닥을 잡으셔야 이걸 팔고 가도 좋은지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팔고 어디 갈지 모르겠고 안 살 거예요 하면 파시면 안 돼요. 예. 아니에요. 더 네네.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아파트를 매도 후 네, 우선은 저희가 전세를 살 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갭 투자를 좀 하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 그냥 이거 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 건지 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재개발도 하나 갖고 계시죠? 네네. 예, 요건 어디예요? 저기 답심리에 있어요. 예, 답심리 간담회? 네네. 예, 간담회 주택수 제외되는 거. A구역. 네네. 예, 예전에 간담회 재개발했다가 해제된대. 네네네네. 예, 이거 뭐 아까 주택산정 제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예, 주택산정 제외로 잘 갖고 계시는 거고 이거 2억 안짝으로 사셨죠? 실투자금. 네, 맞습니다. 예, 거기가 시세가 그 정도 해요. 예, 네. 잘 사셨어요. 이 청량역 일대에서 청량리에서 조금 이제 뭐 아예 딱 붙어 있는 그 14구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네. 뭐 잘 사신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재개발은 이제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선정이 됐다가 또 해제된 데는 다시 또 이제 일어나고 하니까 싸게 잘 사신 것 같고요. 예, 저는 예. 살짝 아쉬운 거는 뭐냐면
그렇게 뭐 가실 의향이 있었으면은 백령산 파크자이를 파시고 예. 예, 전세로 가서 이거를 사지 않고 한 5억 정도나 아니면 6억 정도를 마련해서 더 좋은 지역의 재개발을 하나 사셨으면은 좋았겠다라는 살짝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지난 일이니까 예, 이거 예. 갖고 계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얘를 팔고 전세를 하고 어떤 것을 갭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 투자금이 얼마 정도 돼요? 아, 손에 쥘 수 있는 게 한 3억 정도 투자될 것 같아요. 아, 3억 정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는 예, 네네. 3억 정도 있잖아요. 예. 예, 3억 정도로 재개발을 가고 싶은 게 확실히 정해지면 그때 예.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를. 아, 예. 예, 지금 그래요? 먼저 팔고 전세로 가버리면 안 되고요.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예. 이거를 팔고 지금 예. 전세로까지 가면서 뭔가를 산다고 하면 예. 예, 선정이 됐거나 네네. 아니면은 이제 구역 지정 예. 예. 요 정도까지는 되셔야 되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계획 수립. 예, 요런 네. 것들이 좀 된 대로 네. 가시면 그나마 네. 좀 안정적이면서 예, 중심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네. 이제 3억 정도가 조금 이제 모자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간담회를 사시기 전에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셨다고 하면은 예, 저 같으면은 이제 3억이니까 5억 정도는 이제 투자금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뭐 자양동에 이제 모아타운들 이제 유명한데 한강변 말고 예, 유명한 데는 사실 뭐 피가 많이 붙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위쪽에 뭐 관리계획 수립되거나 뭐 226-1번지 뭐 요런 곳들 있어요. 그런 데를 네. 가시거나 아니면은 용산도 가실 수 있잖아요. 5억 정도면. 네. 예, 용산을 가시거나 뭐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실투자금이 3억이니까요. 3억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선정된 거 예, 요런 곳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예, 거기를 가고 싶다 하시면은 그때 얘를 팔았으면 좋겠어요. 얘를 먼저 파시지 말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백년산 파크자이는 네. 만약에 지금 뭐 이 서울 중심부를 계속 이제 보고 있다고 하면은 살짝 외곽 지역은 맞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안쪽으로 가는 건 맞아요. 무리해서라도. 네. 예, 하지만 지금 이제 재개발도 하나 있으시니까 네. 좀 예, 실투자금 3억 가지고 괜찮은 게 뭐 금매가 나오거나 뭐 이런 거를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자양동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예, 그리고 천호동 있죠. 네. 예, 천호동도 338 요런 거 모아타운 가시면 한강변인데 세대가 좀 작지만 이게 유명하지 않은 데들은 좀 금매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네. 예, 3억으로도 좀 네, 괜찮게 좀 잡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기는 그렇고 왜냐하면은 매물 이제 금매 나온 거죠. 매물 실제로 있는 거를 봐야 되니까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릴게요. 예, 그래서 어디를 보시면 좋은지.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아파트까지 팔고 전세로 가는 격이면 선정은 된 것, 혹은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것, 예, 그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먼저 팔지 마시고 좀 얼추 어디로 갈 것을 좀 확보해 놓으신 다음에 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5월 9일 전까지는 그래도 금매 같은 것들이 기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세보다 갑자기 싸게 나오는 것들이 간간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5월 9일 전에 조금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네, 그래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예. 네.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네. 예,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디로 가실지 일단 정하신 다음에 매도하시는 방향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5월 9일 이전에 또 매수 기회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심사숙고하셔서 꼭 좋은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또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전화나 또는 문자 그리고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전화 연결해봤고요. 또 빠르게 지역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을 또 준비를 해주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서울 일대 굉장히 유망 지역들, 특히 그 안에서 재개발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양한 지역들 저희 많이 갔었거든요. 뭐 청량리도 갔었고요. 그리고 용산도 갔었고요. 뭐 중구도 갔었는데 오늘은 어디로 갈지, 오늘 어디로 떠나볼지 바로 전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한남 뉴타운에 이어서 핫한 그런 지역으로 가볼 텐데요. 이 남산 쪽에 있는 재개발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남 뉴타운. 네, 말만 들어도 이제 가슴이 떨릴 정도로 이제 멋들어진 그런 아파트가 지어질 자리인데요. 그 바로 이제 위쪽에 있는 남산 자락 일대에 있는 재개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산자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남동과 가까운 거잖아요. 사실 한남동 하면은 다 나도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그 안에서도 가까운 곳, 그러니까 한남동 그리고 용산 남산 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업무지구의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 지역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 첫 번째 키포인트부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울의 상징인 남산입니다. 맞습니다. 남산 커플들끼리도 굉장히 많이 가시고 가족들끼리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 단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제 요즘은 러닝이나 산책길로도 많이 가시는 그만큼 상징성을 띠고 있는 남산입니다. 이 입지부터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볼게요. 네, 용산구이고요. 용산구 중에서도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남산 인근에 있는 재개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산 인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도 제한도 있고 워낙에 이 서울의 상징격인 남산과 뭐 서울역 뭐 이런 그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굉장히 진행이 될 만한 그런 재개발 압력이 높았지만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고도 제한도 좀 완화가 되고 또 용적 이양제라는 그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의 박차를 지금 한 2, 3년 전부터 가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 남산 자락에 또 어디를 또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 남산이 속해 있는 용산구 한번 살펴보면요. 용산구는 뭐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중심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도 한강하고도 가장 많이 이제 접하는 곳이 이제 용산구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딱 중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산 민족공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제업무지구와 같은 그런 빈 땅들이 지금 이 요지의 유휴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충분히 가지고 있고 지금 개발 사업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인근으로는 전부 다 저층주거 밀집지로서 도심인데도 낙후되고 노후된 그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가 다 지금 갈아엎는 그런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그 2040 서울 플랜으로 살펴보면은 3도심에서도 가장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것이 이제 용산이고요. 7광역 중심 중에 하나가 이 용산입니다. 용산은 옛날 한성 조선시대에서도 보면은 이제 성내 바로 이제 밑쪽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한강하고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곳으로서 구도심이고요.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들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좀 노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지역이 이제 이 남산의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남산 재개발의 한 뭐 10년 후에 이 한남 뉴타운의 10년 전 모습이 남산 재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남 뉴타운 보시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하고 있고 다 뭐 시공사 선정됐거나 아니면은 뭐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거나 좀 늦게 지금 뭐 선정이 된 그런 지역도 있는데요. 이 한남 뉴타운들의 이 프리미엄 이 권리가 대비한 그런 웃돈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3, 4년 후면 한남 3구역을 비롯해 갖고 입주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여기가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 뭐 70억, 80억 이렇게 찍게 되면 이러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바로 이 남산 자락의 재개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본 남산입니다. 북쪽에서 본 남산인데요. 남산 앞쪽으로 서울의 요지죠. 이런 업무 중심 지구가 이제 펼쳐져 있고요. 그 뒤쪽으로 비탈길에 있는 노후된 그런 집들이 깨끗하게 이제 아파트로 변화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서울역 일대를 가보면 멋들어진 그런 빌딩이 있으면서 남산이 보이는 그런 서울의 상징성이 또 보이면서 또 중간으로는 저층주거 물집지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쪽 일대가 재개발이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서울역을 시작으로 해서 동호암, 1구역, 2구역, 3구역,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많이 올라가서 이제 해방촌 이쪽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태원을 지나서 한남 뉴타운까지 내려가면서 한강까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지금 다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지인 곳은 서울역에서 가깝고 또 평지라는 장점이 있고 또 이 해방촌 쪽으로 올라가면요. 앞쪽으로는 이 민족공원이라는 이제 거대한 90만 평의 공원화가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뷰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남산타워까지 이어지는 그런 남산 산책로도 바로 옆쪽에 이제 곳곳에 있기 때문에 남산을 내 집 뒤뜰처럼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의 뷰를 갖고 있고 또 여기에는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까지도 조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방촌은요, 말 그대로 예전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이 피난민들이 몰려와서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이 이제 가로망도 그렇고 이제 단개발이 좀 되었던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 보면 어느 지점에 어느 스팟에 올라가면 이제 굉장히 뷰는 좋지만 굉장히 노후된 그런 지역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런 만큼 이 재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은 곳이 바로 이쪽 남산자락의 재개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의 가장 큰 장점은 뷰입니다. 뷰. 최근 들어서 이 한강뷰, 공원뷰, 이 뷰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프리미엄이 붙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이 서울에서 정말 희소하다라는 거. 뒤쪽이 남산이고 앞쪽이 이제 용산민족공원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재개발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진과 지도로 이제 위치 설명을 들으니까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개발 압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주변이 전부 다 개발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개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소개를 해주시지 않나 싶네요.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키포인트 바로 이어갈게요. 한남 뉴타운 그리고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사님 뭘까요? 네, 한남 뉴타운 지금 보면 철거하고 있는 모습들 이렇게 살펴보면요. 네, 한남대교를 넘다 보면 왼편에 이제 철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네, 굉장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입지도 이 한강 라인에 위치를 해 있고, 남산 옆에 있고, 또 강남 바로 이제 강 건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4, 5년 뒤부터는 요 한남 뉴타운들이 이제 하나 둘씩 입주를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얼마의 고가들, 이 건너편이 이제 이 반포의 아파트라는 걸 감안한다면 굉장히 이제 높은 고가의 아파트 단지들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때가 되면 이 조금만 올라가서 있을 이 남산자락의 이 재개발지들도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남 뉴타운, 해방촌 재개발의 좀 미래의 모습으로 생각될 수 있는 한남 뉴타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남 1구역입니다. 한남 1구역은 뉴타운에서는 이제 1단락으로 이제 떨어졌고요. 이제 해제가 됐고요. 다시금 이 신속통합,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또 거쳐서 탈락하고 신속통합으로 또 했다가 무산됐는데 25년도에 작년입니다. 작년 3월에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한남 뉴타운 중에서 이 5개의 구역 중에서 가장 늦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인데요. 이태원역에서 이제 왼편 좀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다른 타 구역보다는 조금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4,000제곱미터이고요. 935세대가 이제 들어오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네, 선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정만 되어 있고 아직 정비구역 지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리가 대비한 웃동이 한 10억 정도로도 형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이 프리미엄이 생각보다 많이 붙어 있는 이 한남 뉴타운이라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해방촌의 좀 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남 2구역입니다. 한남 2구역은 이렇게 이쪽에 위치를 했습니다. 네, 21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대우건설이 시공자로서 한남 서밋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7월에는 관리계획 처분, 관리 관처가 났고요.
네, 2주를 임박하고 있고 1537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남 3구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3구역 제일 빠릅니다. 네, 한남 3구역이 이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네, 레미안 글로우힐스 한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000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24년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됐고 삼성물산 시공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제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권리가 대비해서 웃돈이 한 20억 정도 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게 20억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매물을 이제 구매를 하려고 보면 이제 뭐 20억이 훌쩍 넘는 권리가를 이제 더해야 되니까 한 30억에서 50억 사이에 그런 매물이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한남 3구역입니다. 네. 네, 한남 5구역입니다. 네, 한남 5구역이고요. 한남 5구역은 한강변에 좀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예, 아크로 한남이고요. 24년도에 건축 심의를 받았고, 대림에서 지금 아크로로 하는 곳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 시행 신청이 임박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2,555세대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 한남 뉴타운이 이렇게 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한남 뉴타운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한남 1구역도 지금 선정만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하나 둘씩 입주를 시작하면은 요 위쪽에 있는 남산자락에 있는 그런 재개발지들도 굉장한 프리미엄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한남 뉴타운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흐름들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포인트도 저희 바로 확인해 봐야겠죠. 남산 인근 재개발지입니다. 오늘의 키포인트가 되는 건가요,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 남산 인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역부터 시작해서 동호암을 시작으로 해서 남산구역, 용산구역 이렇게 지금 해방촌까지 요 이제 빌탈길 같은 느낌에 있는 곳이 예전에는 이 재개발이 참 힘들 거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이 24년도 1월에 완화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끄는 것이 동호암 1구역입니다. 동호암 1구역은 한 10만 제곱미터로서 이 일대에서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24년도 6월에 후보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동호암 2구역입니다. 동호암 2구역은 요 일대에서는 좀 가장 늦게 스타트를 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만 8천 제곱미터 정도이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한 850명 정도가 되고 26년 1월이죠. 올해 1월에 연번 동의서가 발급이 되어서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은 동호암 3구역입니다. 동호암 3구역은 용산고등학교 바로 이제 건너편에 위치를 해 있고요. 8만 2천 제곱미터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980명인데 1,200세대로 되는 것으로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8월에 후보지 선정이 됐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호암 1, 2, 3구역도 보면 선정이 된 곳은 이제 이 일대가 다 신통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 데는 이제 실거주 조건이나 아니면은 이제 서울에 살면서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좀 거래하기가 힘든데요. 동호암 2구역은 아직은 선정 전으로 연원동의서를 진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이가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남산 1구역입니다. 남산 1구역은 동호암 3구역에서 좀 길 건너 이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5만 3천 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토지 등 소유자 수가 750명입니다. 그래서 1,100세대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24년도 6월에 영번동에서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진구해서 25년도에 9월에 또 이제 신청이 들어갔고요. 11월 달에 얼마 안 됐죠. 11월 달에 신속통합계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5년도 이제 9월 25일 날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일은 이제 25년 9월로 이렇게 이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
신청하는 날, 그래서 구청에서 또 서울시로 상정하는 날이 또 권리선정 기준으로 살짝은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최근에 이제 선정된 부분들은 이 권산일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산 2구역입니다. 동호암 2구역 옆쪽에 위치를 해 있는 곳입니다. 23,000제곱미터 정도의 크기이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28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0세대로 건립이 될 예정이고요. 25년도 2월에 연번동에서 발급이 돼서 25년도 11월에 구청에 신청 접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남산 3구역입니다. 남산 3구역은요, 해방촌의 이제 한가운데에 위치를 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가 높은 곳에 위치를 해 있고요. 앞쪽으로는 민족공원의 그런 거대한 공원 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뒤쪽으로는 남산 서울타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산책로도 내 집 앞마당처럼 이 남산의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는 이 녹지축이라고 해서 이 남산공원에서 이제 용산민족공원 이어지는 그 녹지축으로서 그렇게 이제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좀 그래서 늦게 동의서 발급이 됐습니다. 25년도 7월에 재개발하겠다라고 주민들의 의지로 이 연번 동의서가 구청에서 발급이 됐고요. 지금은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은 45,000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한 430명 정도가 됩니다. 노후도도 뭐 30년 이상의 80%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속동원 같은 경우에는 연번동의서가 이 구청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역계로 지금 되어 있고요.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용산 1구역입니다. 용산 1구역은 용산 그 고등학교 바로 옆쪽에 위치를 해 있는 곳이고요. 43,00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수가 452명 정도 되고요. 1,000세대 건립될 예정에 있는 곳입니다. 용산 1구역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5년도에 동의율이 67%로 8월 달에 후보지 선정이 됐는데 이 연번동의서를 발급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빠르게 동의를 거둬서 후보지 선정에 됐던 좀 이제 가속도가 굉장히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얼마나 빨리 이 구역 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진행이 얼마나 잘 될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남산 이 비탈길에 있는 곳들이 예전에는 이제 재개발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좀 재개발에서는 좀 제외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 주민들의 열기도 뜨겁고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용산 3구역입니다. 용산 3구역도 남산 3구역과 마찬가지로 이 해방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 3구역, 용산 3구역, 용산 4구역이 해방촌으로서 이제 가장 높은 그 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고를 높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남산의 뷰로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조망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3구역은 면적이 82,000제곱미터이고요. 이쪽은 780명 정도 조합원 수를 가지고 있는데 1,446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24년도 6월에 연번동의서를 이제 발급을 받아서 25년도 9월에 신청 접수가 들어갔고요. 지금 올해 지금 서울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선정이 될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4구역입니다. 용산 4구역은 이 남산 3구역과 그리고 용산 3구역 이제 위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이 남산에 바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산책로에 출입구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을 내 집 앞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1,000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한 360명 정도인데요. 이쪽에 30년 이상 노후도도 이제 상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24년도 7월에
연못 동의서를 발급받아서 지금 동의서 진구 중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청에서 발급받은 용산 4구역의 이 구역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방촌에서 또 이 한남 뉴타운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태원동 1구역이 있습니다. 이태원동 1구역도 얼마 전에 25년 11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상권이 있는 위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6만 6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7만 제곱미터가 좀 안 되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남산, 그리고 이제 용산공원도 가까이 있으면서 해방촌보다 이제 장점은 역도 이제 가까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년 11월 달에 후보지 선정이 됐고 25년 9월 달이 권리 선정 기준일이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호암 1구역부터 3구역, 그리고 남산 1구역부터 3구역, 또 용산과 이태원동 구역들까지 각각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과 뭐 위치 및 특징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남산 공원과 서울역 사이에 이제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인근에는요, 서울 주요 역들이 굉장히 많이 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세 번째 키포인트까지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포인트도 정리해 볼게요. 남산 자락의 새로운 변수, 서울형 용적 이항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남산 일대 같은 경우에는 고도지구, 그러니까 고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고도 제한이 이제 한참 동안 있었는데요. 그건 50년 동안 있었고요. 24년도 1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고도지구가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 뭐 특화 경관지구, 뭐 이러한 지역들, 고도지구가 이제 완전 폐지가 된 지역도 있고, 그리고 완화가 된 지역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산 주변이고요. 그러니까 72년도 5월에 이 고도 제한이 있었던 부분이 거의 이제 50년 만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남산 일대, 이 일대가 고도 제한이 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해방촌부터 시작한 요 남산 자락에 붙어있던 그런 저층주거 밀집지들이 이 고도 제한 때문이라도 이 사업성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 때문에 재개발이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이 고도 제한을 계기로 해서 이 주민들의 활발한 그런 동의로 인해서 재개발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 인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도 제한이 이제 완화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어느 정도는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하나 사업성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역 용적 이항제인데요. 이 용적 이항제라는 건 뭐냐면 용적 이항제라는 거는 이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문화 자산 보유하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연 경관을 또 보호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 예를 들면은 뭐 풍납 토성 일대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남산역과 같은 그런 역사 문화 자산 일대 이런 지역들은 용적률을 아주 높게 지을 수는 없는 것이 이 자연 경관이나 아니면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근데 남는 용적률을 이 도시의 중심부로 이 용적률을 팔아버림으로써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적 이항제입니다. 그래서 구릉지라든지 남산과 같은 구릉지라든지 문화재 보호 구역에 쓸 수 없는 용적률을 이렇게 양도함으로써 건물이나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용적 이항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남산 일대에서 사업성이 좀 모자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남산 자락의 그런 재개발들도 앞으로의 미래는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산 인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제 완화가 되었고요. 또 일부 지역의 이제 용적률을 전부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남는 용적률은 양도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사업성을 더욱더 높였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또 마지막 저희 키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글로벌 미래 플랫폼과 국제 업무 지구입니다. 용산하면 이제 뭐 국제 업무지구 바로 떠오르고요. 그 다음 이어서 글로벌 미래 플랫폼까지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이 남산자락의 그 재개발들은 이제 서울역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해방촌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재개발뿐만이 아니라 이 일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개발 사업들이 이제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서울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국가중앙역으로서 네, 앞으로 더 쾌적하고 더 편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개발 사업들 예, 움직임이 계속 있는 곳이 바로 서울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역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요. 예, 요 일대도 좀 더 쾌적하게 예, 자연 녹지가 조금 더 들어오는 곳으로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북부 역세권도 개발해서 이 서울에 이제 제2의 코엑스가 들어오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서울역을 좀 살펴보면 이 서울역은 네, 여기 위치를 해 있고요. 서울역 오른편으로부터 이 남산자락의 재개발들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울역은 굉장히 역사가 깊은 역사입니다. 1900년도에 이 경성역으로 개장을 했고요. 2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지 100년이 된 그런 역이고요. 예, 이쪽은 지금도 뭐 경부선, 경의선의 기점이 되고 또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뭐 인천국제공항철도 여러 가지 그런 노선들이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9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서울역의 또 특징은 이 오른쪽으로 예전부터 타고 내리고 했던 곳이 바로 이 서울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역의 오른쪽으로 굉장히 이 상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도 이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이 서울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역은 이 서울에서 네, GTX가 2개가 들어가는 곳, 이 3개 중에 하나입니다. 청량리, 삼성역, 서울역 예, 이렇게 요 3개의 역이 GTX가 2개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서울역에도 GTX A 노선과 그리고 B 노선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A 노선은 지금 일부는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부터 해서 운정역까지, 운정중앙역까지 지금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이 밑쪽으로는 수서부터 동탄까지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서울역부터 이 수서역까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년도에 완전하게 이제 개통될 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일부가 개통이 됐을 때만 해도 이 서울역 일산에서 오시는 분들 뭐 타서 앉았다가 일어났더니 바로 서울역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GTX는 이제 획기적인 역으로서 더 많은 이 역사로서의 역할을 할 곳이 바로 서울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울역 북부 역사권 개발도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서울역의 이 많은 유동인구 그리고 서울의 중심이라는 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러한 그런 업무 단지들 그런 컨벤션 회의장 이런 것들 들어오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실제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부지 규모가 한 3만 제곱미터 정도이고요. 5개 동으로 들어오는데요. 연면적만 해도 33만 7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컨벤션, 2,000명 이상이 수용될 수 있는 컨벤션이 있고, 뭐 국제 회의장이라든지 전시장, 뭐 호텔, 판매시설, 뭐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아파트의 가격 그리고 집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면 또 돈이 몰리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집가 상승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12월에 착공식을 거쳤고요. 29년도 준공 목표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입니다. 뭐 용산의 개발 사업들은 이제 워낙에 이 큰 사업들이 많은데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용산뿐만 아니라 이 용산, 여의도 이 일대가 전체가 이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적이 상당합니다. 이 서울에 아주 한가운데에 알짜배기 땅이 있으면서도 이제 나대지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국제업무지구이고요. 그런 만큼 좀 개발이 진행이 되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워낙에 이제 알짜배기 땅에 위치를 해 있고 또 사업비도 이제 큰 사업이고 그리고 네, 이제 워낙에 이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이
좀 개발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첫 추진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뭐 해산도 하고 뭐 장기간 중단이 됐다가 21년도에 다시 구상 발표를 하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개발 구상 발표를 하면서 좀 다시 시작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작년이죠. 25년 11월 27일 날은 기공식도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기초가 되는 그런 사업지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임대 아파트라든지 뭐 이러한 내용들도 워낙에 알짜배기 때문에 빈 땅이기 때문에 뭐 능리 어떻게 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하여튼 워낙에 큰 사업이라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가시화돼서 진행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30년 기업 1호 첫 입주를 목표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15만 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높은 빌딩들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감도를 보더라도 한강 라인에 굉장히 높은 그런 빌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크게 봤을 때 복합 용지와 기반 시설 용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워낙에 이제 고밀의 그런 빌딩들이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도 굉장히 크게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합 용지 빌딩들 그런 데가 이제 60%, 기반 시설 용지가 40%가 들어오고요. 이 복합 용지 중에서도 네 가지로 구분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알짜배기 땅에 이제 국제 업무 그리고 요 겉으로 업무 복합, 그리고 업무 지원, 그리고 복합 문화시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요. 중심으로 갈수록 이제 높은 빌딩, 80층에서 100층 내외의 빌딩들이 들어오고 점점 이제 낮아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잠실에 있는 롯데빌딩 같은 롯데타워 같은 게 이제 많이 이 국제업무지구에 여럿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대형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국제업무지구 바로 옆쪽으로 또 이제 용산 민족공원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큰 90만 평의 땅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국판 뉴욕 센트럴 파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남산공원, 용산 민족공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연결이 되고 국제업무지구도 연결이 되는 이 용산에는 정말 거대한 호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 공원이 있고 옆에 이런 큰 업무지구가 있고 굉장히 고가의 주택가들이 이제 밀집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용산 민족공원도 비슷합니다. 민족공원이 있고 이러한 지역들, 해방촌들 재개발될 거고요. 여기 국제업무지구도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봤을 때 지금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위치가 서울역과 용산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 양쪽에서 대형 호재 수혜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지역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 궁금하시죠? 이사님, 어떻게 하시면 되죠? 네, 1대1 대면 상담 신청 주세요. 1대1 대면 상담 하시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내가 가진 돈 가지고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이제 긴 호흡으로 이제 오래 걸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에 맞춰서 알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억대부터 5억대까지 이 금액대별로 이 투자 지역들 다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1대1 대면 상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주제에 저희가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이야기들 꼭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고요. 궁금증도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날씨도 좋은데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